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새 통합 문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던 파일 열죠. 이거 여신 분들은 파일 탭에 열기,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문서 폴더 아래에 월수 크마리가 집에서 세팅하고 복습도 이제 하세요. 지난주 앞 시간은 크게 다룰 게 없기 때문에 크게 하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기출문제 이렇게 푸시고 나면 아직 죄송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실습을 하시고 나면 한 번 더 집에 가서 깨끗한 파일로 한 번 더 연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자, 이론 폴더 엑셀 기능 정리 마지막. 네. 지난 시간에 표시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광주 지점 붙이는 거 설명드렸나요? 네? 안 했어요? 여기 지점 붙이는 거 설명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혹시 지금 상태가 시트, 표시 형식 시트고요. 시트면 문제가 있으시면 조용히 손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도움 받으세요. 수업 내용은. 자, 이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범위 설정하시고 지난 시간에 표시 형식의 의미만 전달하고 그러면 마친 것 같군요. 자, 여기 표시 형식 그룹의 핵에 목록도 안 주면서 특정 서식 없어. 자, 일단 표시 형식은 여기 있는 기능이니까 즉 셀을 이쁘게 꾸미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셀을 이쁘게 꾸미는 기능 중에 하나가 표시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따로 정리는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숫자 데이터를 소수점 자릿수를 맞추거나 아니면 정수 부분에 심표 스타일 적용하거나 아니면 돈의 표시, 회계 표시를 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원래 있던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내려면 되게 귀찮고 불편하니까 데이터의 표현 방식을 바꿔주는 기능을 이용한다. 그게 표시 형식, 이름 붙여서 표시 형식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때 특이사항은 원본의 변형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엑셀은 데이터 종류 몇 가지를 구분해서 수업 진행할 거라고요.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로 구분해서 수업 진행할 겁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이게 되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으나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라고 아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일단 쭉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종류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되냐면 셀상에 있는 화면 나타나 있는 꼴과 수식 입력줄에 나타나 있는 꼴을 두 개를 동시에 확인하십니다. 확인해서 다르죠. 다르면 일단 여기에 표시 형식 기능이 적용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의 종류는 어디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면 여기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 보고.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종류, 이 데이터 종류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만 하면 여러분 그 어려운 계산 부분도 되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와닿진 않겠죠.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수시 끝날 때쯤 되면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인지 느낌이 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런 소점이 굉장히 긴 데이터들이 100만 개쯤 있으면 이 100만 개나 데이터의 소점을 자릿수를 맞추려고 한다. 힘들겠죠. 100분율로 나타내려고 한다. 힘들고 귀찮겠죠. 그때 데이터에 나타나는 꼴을 바꾸겠다. 표시식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데이터에 나타나는 꼴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 표시 형식 기능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래도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 눈빛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따라오지도 마세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지점이 한 1000개쯤 됩니다. 서울, 부산, 광주 1000개나 되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지점을 붙이고 퇴근하랍니다. 그러면 FE 지점. 수정 방법, 데이터 수정하시는 방법 아시죠? F2를 누른다. F2번 키를 누른다. 그 다음, 빠져나갈 때 ES키 쓴다. 그 다음에 셀 포인트 에디터 상관없이 더블 클릭 동작을 쓴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키를 이용한다. 기억나시죠? 자, 놓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1000개나 되는 걸 다른 방법을 잘 모르니
뭐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장에서 지점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 되잖아요. 데이터 입력과 수정, 편집, 입력하는 것도 다 명령인 명령.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보세요. 자, 요거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 하나의 명령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틀린 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단 뭐라고 평가를 내립니까? 아,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겠죠. 그러면 좀 나은 효과가 있는 기능을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 내용이 엑셀 프로그램 안에 아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잘 찾지를 못하지만. 아, 여러분들이 정말 귀찮고 불편하다고 느끼잖아요. 그 기능 여기 다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능들은. 자, 없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다음 버전에. 자, 그러면 자 앞에 이거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명령을 취소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Z거든요. 요거. 제가 화면상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단축키는 조금 실기를 위해서 좀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귀찮고 조금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했으니까 좀 나은 방법을 따지죠. 자, 이건 곧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는데, 지금 아니었는데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안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안 나타납니다. 제 화면 보세요.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자, 이때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바뀐 거 맞죠? 화면상에서. 꼴이 바뀌었죠? 근데 원본의 변형이 없죠? 이런 기능을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그러고 한다라는 거죠. 자, 표시 형식 기능을 없애는 건 좀 참고로 같이 좀 알아두시고, 자, 방금까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표시 형식 기능만 없애겠다. 특정 서식 없습니다. 그럽니다. 특정 서식 없어. 자, 다 없앴어요. 자, 없애고 숫자, 왼쪽에 숫자 데이터 3개 없었어요. 그러면 표시 형식 기능이 방금만 보셨던 이런 기능만 있느냐? 아니겠죠. 위에 보니까 뭔가 목록 단추가 보이네요. 자, 가서 보시면, 숫자라고 하는 표시 형식. 클릭하니까, 음, 소점 나타나지 않고, 지금 음수일 때는 빨간색의 표시가 나타나네요. 통화 표시 형식으로 바꾸겠다. 통화라는 이름의 표시 형식으로. 합해 단위가 데이터 앞에 붙어 있고, 음수일 때는 빨간색 표시가 나네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냥. 가볍게. 회계. 합해 단위가 이건 데이터 앞쪽에 있고, 또 어떤 특징이냐면 숫자 0에 대해서는 대시로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애올려 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0.127로 숫자 데이터 선택할까요? 자, 여기도 백분율을 나타내는 기능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없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표시 형식 키우는 거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더 설정 한번 해보시고, 표시 형식 기능만. 자, 그러면 표시 형식을 처리하는 내용이 요거밖에 없느냐? 리본 메뉴상에.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요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자,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 우리가 그걸 창을 대화 상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셀에 대한 서식 꾸미는 창을 열시면 되죠. 단축키가 지난 시간에 컨트롤 1이라고 그랬고요. 오늘은 꼭 외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 데이터 3개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저는 단축키 안 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쓰세요. 사용하셔서 손에 익히세요. 클릭. 자, 그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을 대화 상자라고 그러고 삐죽삐죽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탭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고요. 지금은 표시 형식 탭이 있고요. 그다음 범주라고 하는 건 분류라고 해석하세요. 분류. 그럼 일반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방금 여기서 목록에서 보셨던 그 표시 형식 없음 그런 게 내용이고, 숫자 조금 방금 보셨던 숫자라는 표시 형식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죠. 자, 그다음 여기 보기 영역에 숫자 값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 근데 이 숫자 값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방금 선택하신 내용에 밝게 나타나는 부분. 예? 여기 밝게 나타나 있는 선택한 범위에 밝게 나타나 있는 부분 여기죠. 요 데이터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샘플로. 예? 본보기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 단위 구분교 사용하겠다 체크하시면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요. 클릭, 클릭, 클릭.
그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나타내고 싶다? 그럼 본인이 와서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소수점 자릿수 조정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반올림되어서 나타납니다. 반올림돼서 자동으로. 그다음에 아까 음수일 때 빨간 색깔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밑에 있는 이거까지 조절했겠죠. 빨간색 가로였네. 네. 그리고 확인해서 나와봅시다. 아, 방금 하셨던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구나. 자, 다시 자, 세 개의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 자, 이번엔 통화 가겠습니다. 통화도 마찬가지. 자, 이게 여기 보면 리스트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화폐 단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한글 시험이다 보니까 원화 표시만 나오고요. 아니면 원화 표시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기 영역의 내용 잘 보세요. 어떻게 나타났는지 샘플로. 자, 그다음 소점 자릿수가 필요하다. 알아서 적당히 설정하시고. 꼭 저와 같은 값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빨간색에 마이너스 표시하겠다. 뭐 이렇게 내가 입맛에 맞게끔 또 조정할 수도 있죠. 자, 확인. 자, 다운 다 합시다. 컨트롤 원. 세 개의 숫자 데이터. 이 상태에서 컨트롤 원. 해계. 자, 회계와 통화는 뭐 아까 차이점을 화폐 단위가 셀의 앞쪽에 있는 데이터의 앞쪽에 있는 거 통화, 셀의 앞쪽에 있으면 회계, 아니면 숫자 0에 대해서 0으로 대시로 표시해 준다면 회계 표시하게. 그다음 또 다른 차이점은 통화는 음수 표현 방법이 있는 반면에 회계는 음수 표현 방법이 따로 없다. 얘기는 나머지 내용과 같습니다. 뭐 화폐 단위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소점 자릿수 얼마만큼 표시할 것인지 뭐 설정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원화 표시가 앞쪽에 있고 숫자 0에 대해서는 대시로 표시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또. 자, 물론만 나중에 잊어버리겠죠. 또 이야기를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0.127로 선택해볼까요? 물론 지금 선택하는 데이터가 뭐 한 개, 세 개가 아니고요.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그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왜 이 엑셀 기능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 자, 범주에 보면 백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분율. 확인. 소좀 자릿수 조정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내용들, 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기, 이게 수업을 하면 한 서너 시간, 서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은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일스식, 앞에 배웠던 세일스식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표를 꾸밀 때 기능이라면, 요게 이제 엑셀의 좀 고유한 기능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해볼 만한데, 이제부터 하는 내용. 자, 방금 하셨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자, 서울, 부산, 강주, 회사에서 관리하는 지점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 지점을 붙일 거라고 그랬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지점이라고 붙일 만한 규모라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 아닌가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지점을 가지는 회사에 다 들어가서 일을 해요? 아니겠죠. 그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지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그 전체에서 얼마 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점을 붙이는 내용이 지금처럼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요? 안 되어져 있을까요? 되어져 있지 않겠죠. 당연히. 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만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등록을 시켜 놓는 거지. 그렇지 않은 내용은 자기가 직접 작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 붙여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자, 방금 서울, 부산, 강주에 지정 붙이는 방법을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아래쪽에 있는 서울, 부산, 강주 데이터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 원. 자, 어딜 가냐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었어야 되는 그런 꼴이라고. 그 다음, 이 오른쪽에 형식 아래쪽에 사각형 형태의 입력란이라고 하는 부분. 자,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일단 지우세요. 지우시고.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자, 결과적으로 이 셀이 어떻게 나타날 겁니까?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강주 지점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셀에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뭐죠? 서울, 부산, 강주 문자 데이터죠.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라는 코드를 좀 약속된 기호, 코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약속된 기호. 코드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골뱅이라는 코드를 씁니다. 여기 이 기능에서 골뱅이 코드는 문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표시하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됩니다. 이거 자주 사용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지점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물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합니다. 이게 사용자 지점 표시 형식의 규칙들입니다. 규칙들. 그럼 쌍따옴표의 지점. 이런 건 어렵다가 아니고 처음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처음 배워서. 자주 사용하면 또 내게 됩니다. 1 더하기 2는 암산하면 3이 나오죠. 그 왜 그렇죠?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이유는 123 곱하기 756 하면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런 곱하기 계산하기 우리가 제 능력으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걸 계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요거 또, 자, 확인하시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밑으로 갈게요. 대충 느낌이 오셨죠, 이제? 표시 형식. 자, 그러면 날짜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좀 지울까요? 데이터 지울 때 무슨 키 사용한다고요? 일단 셀스 탭, 무슨 키? 또 과묵하신 분들이 또 앉아 계신 것 같군요. 자, 아무도 또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자, 딜리트 키 지우시고, 자, 셀 신택. 자, 저와 똑같은 형태로 입력하세요. 2022-1-2라고 입력할게요. 요렇게 입력을 하세요, 일단.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딱 치면, 저는 분명히 1-2라고 입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화면 결과에 어떻게 나오죠? 01-02로 나오는 거 확인하셨어요? 자, 요건 날짜를 기본적인 형태, 요런 형태로 바꿔줍니다, 엑셀이. 요걸 뭐라 그러냐면, 간단한 날짜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간단한 날짜 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자세한 날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날짜고요. 간단한 날짜라는 게. 이 날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릭.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한글로 연월일 요일 나오요. 그럼 무튼 외관상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은 숫자와 문자 결합된 문자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 그런데 이게 문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여기. 아, 이런 꼴이 나왔구나. 이건 날짜 데이터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린다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 지금 두 가지를,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신 거고, 자, 간단한 날짜로 다시 변경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좀 더 있다. 어디에 가면? 셀스 시트와 상자에 가면 더 있겠죠.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원이다. 여보세요, 오늘.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엑셀은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엑셀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날짜에 와 있잖아요. 이 셀에 날짜 데이터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제공해주는 형식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 중에 쭉 훑어보세요. 한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연월만 나오고, 월일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시간도 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영문월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뭐, 이렇네요. 자, 이렇게 훑어보니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네? 없으면. 없으면. 만들었어야죠, 밑에. 자,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시고. 자, 만들었습니다. 연도를 관리하는 코드, 이어의 Y, 월을 관리하는 코드, month의 M, 일자를 관리하는 코드, day의 D. 그래서 Y 코드 두 개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연도 끝자리 두 자리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규칙도 전달합니다. 계속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는 그냥 쓰세요. 스페이스바라든지 뭐 심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 없는 건 쌍따옴표 일단 기본적으로 묶어야 되고요. 이것도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이게 공배 이렇게. 그런데 굳이 뭐 그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라면 그냥 쓰세요. 이렇게. 그다음 한 칸 띄우고
연도 Y 코드 4개. 그러면 연도 4자리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스페이스 공백. 자, 그다음 M 1개.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약속되어 있는 규칙이 월을 한 자리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월을 한 자리 표시하면 1, 2, 3, 4, 5, 6, 7, 8, 9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10, 11, 12에 한 자리 표시하라 그래서 0, 1, 2로 표시해버리면 10을 0, 11을 1, 12를 2라고 표시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1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 그게 원본 값이 정말 1인지 11인지 구분할 수 없겠죠. 그냥 1만 봐서는 구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칙이 있습니다. 또 기본 규칙이.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무조건 다 표시입니다. 원본의 자릿수. 그러면 10, 11, 12는 한 자리 표시하라 했으니까 원본이 두 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두 다 표시라는 게 기본 규칙이라고요. 그 규칙 때문에 이 녀석은 10, 11, 12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한 칸 띄우고 M 2개. 그럼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월을 두 자리 표시하라는 그런 의미의 코드라고요. 그러면 10, 11, 12는 원래 두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자리 표시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런데 1, 2, 3, 4, 5, 6, 7, 8, 9는 뭐죠? 한 자리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뭘로 채워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한 칸 띄우고, 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결과들은, 보기 영역에 나오는 결과들은 여러분들 이제까지 사시면서 보셨던 달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달력을 잘 말이 보이고. 달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과물은. 자, M 코드 체계. 혹시 달력에 영문월 세 자리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없다고요? 이런 달력 안 보세요. 스마트폰에도 이거 안 나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일 여유 시간이 되시면 문구점에 가셔가지고 달력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이런 거 있습니다. 한 칸 띄우고 가면 달력 중에 이런 거 보시면 N4개. 영문을 풀네임이 나오는 달력 보신 적 있어요, 이건? 이것도 없다고 이야기 못 하겠죠. 이건 자주 나오니까. 수첩이나 다이어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네임보다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수첩에. 달력 같은 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 어쨌든 달력 형태. 자, 한 칸 띄우고 가면 D 한 개는 뭡니까? 일자를 한 자리 표시하시오. 자릿수가 부족하면 죄송합니다.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모두 다 표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M 한 개와 M 두 개, D 두 개. 월을 일자를 두 자리 표시하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까 M 두 개와 같이. 비어 있는 자리를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가 있죠. 자, 그러면 달력에 연, 월, 일 정보에 어떤 정보가 또 남아있죠? 달력에. 오시다가 뭐 안 좋은 일 있었던 건 아니시죠? 자, D 세 개, 영문열 앞자리 세 자리만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D 네 개, 영문열 풀네임이. 자, 그런데 우리 방금 자세한 날짜라는 표시 형식이라는 이름을 달았던 녀석을 보면 한글, 연, 월, 일, 요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한글 요일은 어떻게 하느냐? 자, 한 칸 띄우고 A 세 개, 요일자가 없는 한글 요일. 한 칸 띄우고 A 네 개, 요일자가 있는 한글 요일. 대충 코드 보면 대충 느낌이 오시죠?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쓰겠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공통된 내용이 있으면 뭐 코드의 앞이나 가운데나 끝에다 이렇게 아까 쌍따옴 처리하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 연월일 같은 것들. 예?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연. 뭐 이렇게 넣어도 된다고요. 이거 보이세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끝에, 이 지점 끝에 붙였잖아요. 그 가운데도 붙여도 되고요. 코드의 조합에. 아니면 맨 앞에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자, 확인하면 나는 이런 겁니다. 나는 2022년 1월 2일 날짜를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내 입맛대로. 물론 이런 코드를 다 쓰는 경우보다는 적당하게 조합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더 많겠죠. 자, 그 다음 요건 실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코드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시험에 2급, 커말 2급 시험에 이 부분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만 예제가 있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표시 형식이 예제 파일의 자료 데이터에 아마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시를 다루는 코드가 hour의 h고요. 분을 다루는 코드가 minute의 m이고 초를 다루는 코드가 second의 s입니다. 자, 그 정도 종류가 있다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시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때 추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자, 이제 숫자를 달려고 하거든요. 숫자에 사용하는 코드가 0이라는 코드가 있고 샵이라는 코드가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에서는 이 두 가지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노란색 바탕에 음영색 채우기색. 자, 첫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상자 화면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타이핑 치는 내용들이 시트상에 어딘가에 보이고 있죠? 예? 다 있잖아요. 그거 잘 참고해서 따라오세요. 뭐, 너무, 제 화면 보고 막 이러지, 뭐, 쫓아오지 마시고. 제 수업 스타일은 여러분들 필기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생시키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코드를 통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원래 숫자 범위에서 여기서 다뤘던 내용들인데 요 내용들을 코드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입력란에 있던 형식 자, 요 흰색 사각형 입력란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입력란에 있던 내용은 다 지우시고, 자, 지금 표시하는 이 0은 숫자 0이 아니고 코드 0이라고 합니다. 코드 0. 코드 0 하나를 코드 0을 하나 표시하시면 정수 부분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 부분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서 기호 사용이라는 아까 옵션이 있었죠. 그건 어떻게 표기하냐면 0,000이라고 합니다. 자, 이 콤마라는 녀석이 숫자를 다루는 코드 0을 만나면 이 녀석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것도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천 단위 작업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콤마가 천 단위 작업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숫자에서 자 0이 숫자를 다루는데 숫자 데이터에 점을 찍으면 뭐가 될까요? 이 자리부터 소수점이 시작되는구나. 그럼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뭐 셋째 자리, 뭐 둘째 자리 정도까지만 반올림되어서 내용이 나타난다 보기 여기. 자, 공통된 내용이 있다. 어떻게? 지금 선택한 숫자 데이터 몇 개 선택했다고요? 숫자 데이터 몇 개 선택했다고요? 한 개가 아니고 100만 개. 에? 100만 개 선택했다고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엑셀 기능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개면. 자, 그 다음 공통된 내용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쌍따옴 대문부터 처리한다 그랬죠. 100만 개나 되는 숫자 데이터 끝부분에 뭐 원을 표시하겠다. 확인. 자, 두 번째 숫자 데이터 100만 개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나타내시고, 자, 사용자 지정 범위에 가서, 자, 형식 입력란에 기존에 있던 건 다 지우시고, 자, 영코드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으면, 샵 코드를 언급을 해요. 이것도 숫자를 다루는 코드이긴 한데, 숫자 데이터에. 이것도 하나를 표시하면 정수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교 표시하라 그러면 코드의 조합은 샵, 콤마, 샵입니다.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다루는 코드니까 샵 코드가 심표를 만나면 천 단위 작업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점을 찍으면 이 자리부터 소수점이 시작되는 자리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겠죠. 자, 그리고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뭐 필요에 따라서 더 나열하시고 100만 개나 되는 내용에 공통된 내용이 있다. 쌍따옴표 묶어서 키보드상에 있으면 그대로 그냥 입력. 키보드상에 없는 내용이라면 쌍따옴표 묶어 처리 뭐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확인. 자, 세 번째 숫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힘들게 왜 자꾸 코드를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 놨느냐 부분인데 뭔가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있는 내용 다 지우시고 자, 0 코드 하나를 입력을 하면 정확한 의미는 저 1의 자리, 즉 정수 자리 한 자리 1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날짜를 할 때 기본 규칙이 하나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다 표시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원본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총 5자리잖아요. 근데 한 자리 표시하라 했으니까 원본의 자릿수가 크니까 모두 다 표시. 그러면 0 코드 두 개의 조합이 되면 이거는 코드 두 개를 조합하면 이거는 의미가 뭡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의 정수 4,7을 표시하라는 이야기인데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다 보여준다. 그런 규칙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셋, 넷, 다섯 개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 잠깐만 이제 여기다가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리를 표시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원본의 자릿수가 이번에 부족하잖아요. 5개밖에 없으니까, 5자리까지밖에 없으니까 원본의 빈자리를 0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점.
이건 소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 첫째짜리, 둘째짜리, 셋째짜리, 넷째짜리. 원래 원본이 소점 넷째짜리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가서 이제 이거 글자리 나타내달라면 원본의 빈자리를 영어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공통된 내용이 있다. 쌍따옴표 처리. 네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안에 있던 거 다 주시고 그럼 샵이라는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샵 한 개. 이것도 마찬가지. 1의 자리에 점수를 표시하라는 한 개가. 근데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모든 내용을 다 보여준다는 게 기본 규칙이라 했죠. 그러면 샵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원본의 다섯 개까지 다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다섯 번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나타내 주겠죠. 근데 여기다 더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리를 나타내 주려고 이야기를 하니 이 녀석이 아무 반응이 없네요. 0 코드와 상대적으로 0으로 표시해 주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자, 소점도 마찬가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는 뭐 표시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요구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원본의 자리, 빈자리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뭐 상대적으로 0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할게요. 그럼 공통된 내용이 있으면 쌍따옴표 쓰고 자, 그 다음. 이제 다 돼갑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숫자 0 선택하시고, 이거 숫자 0입니다. 컨트롤 1. 셀시식 대화상자 나타내시고, 사용자 지정, 그리고 0코드 다운 쪽에 1이라고 작성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자, 왜 설명 안 하냐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있던 거 지우시고 이번엔 샵 코드 쌍따옴표 1. 그리고 나가보시면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무슨 특징인지 보이시죠? 자, 0 코드는 숫자 0에 대해서 0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샵 코드는 0으로 표시해주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런 설명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지금부터 질문을 하죠. 자, 원본 데이터가 123이라는 정수값이 있습니다. 표시 형식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죠. 0,000으로 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게 1의 자리를 표시하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3. 설명 듣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여기가 10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2. 여기가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1. 그 다음, 네 번째 자리를 표시해 달라는 0코드의 조합이 있네요. 그러면 네 번째 자리를 표시하겠죠? 그런데 원본에 네 번째 자리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뭘로 표시해 준다고요? 0으로 표시해 준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숫자가 네 자리가 되죠. 그러면 숫자가 어찌됐든 네 자리가 있다는 건 콤마를 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리니까 세 자리면 못하잖아. 그럼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겠죠.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제? 자, 그러면 123을 가지고 샵, 콤마, 샵.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수값 123 앞에 0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조합해야 될까요? 123에 대해서 샵, 콤마, 샵, 샵, 샵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1의 자리 표시해 주세요. 3. 10의 자리 표시해 주세요. 2. 세 번째, 100의 자리 표시해 주세요. 1. 그 다음에 샵. 네 번째 자리 표시 없죠? 없으면 0으로 표시해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남겠죠. 그러면 이제 샵에 대해서, 샵 가운데 이제 콤마는 이게 천 단위 구분기로 표시하는 콤마인데 자릿수가 몇 자리죠, 지금? 세 자리밖에 안 되죠. 콤마 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근데 이 코드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방금 데이터가 한 개가 아니고 100만 개를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 100만 개 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0에 대해서 샵, 샵샵샵으로 처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 어떤 내용도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요 내용 한꺼번에. 자, 아래쪽에 1, 2, 3, 4, 5점, 6, 7, 8, 9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자, 안 보시면 하지 않는 걸로 제가 판단 내리고 오해를 할 겁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정수값 앞쪽에는 0이 붙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샵 코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의 자리에 0이 숫자 데이터에 0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0을 0으로 표시 안 해주면 이게 정말 숫자 데이터 0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0을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두 코드를 혼용해 쓰면 해결됩니다. 두 코드 보통 혼용해 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밑에 목록에 보면 이런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그럼 지금 소점이죠. 그럼 소점 이하는, 자, 소점 이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점 이하는 0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샵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소점 이하에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뭘로 채워야 되니까 0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날쭉거리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소점 이하는 0코드를 많이 쓴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쌍따옴표 붙이고. 자, 욕심이 좀 과하다는 거, 중간쯤 가고 이러면 이제 잠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녁 시간에 오시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기본 틀이라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요게 숫자에 대한 기본 틀입니다. 요것만 외우고 계시면 시험에서는 만병통치약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조합만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요것만 알고 계시면 그냥 만병통치약이고요. 그다음 요걸 배웠으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을 또 하나 할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유형. 자, 그 정수값 10자리가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셀을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 1. 자,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 자, 방금 세 자리마다 콤마 찍으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하시면 됩니다. 샵, 콤마, 세 자리마다 콤마를 표시하다. 이렇게. 그럼 세 자리마다 콤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셨으면, 자, 요 상태에서, 자, 아마 0코드 뒤에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저와 같이. 자, 그러면 심표 코드, 즉, 콤마 하나만 표시하면 보실래요? 그러면 보기 영역에 화면에 무슨 변화가 보이세요? 못 느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콤마를 하나 더 표시합니다. 그럼 화면에 무슨 변화가 보이세요? 다시 한 번 더 콤마 해볼까요? 화면상에 변화 확인하셨죠? 어떻죠? 콤마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표시가 될 때마다 세 자리씩 잘려서 사라져 나타나는구나. 즉 뭐냐면 10자리의 값이 한 자리만, 지금 현재 한 자리만 지울까요? 10자리의 정수값이 몇 개? 4개만. 10자리의 정수값이 7개만. 없으면 그냥 원래 그대로 세 자리 콤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시험에 콤마 하나 정도 표시하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10자리 정수를 잘라버리니까 1, 10, 100. 그러니까 요 자리가 천의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천의 배수로 표시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시험에. 천의 배수로 표시하라고. 그러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원본 7자리, 세 자리 잘라버리면. 그럼 천의 배수라고 하는 표현이고 얘기하면. 됐어요? 7자리. 그러면 자, 의미 있는 문구를 하나 달아봅시다. 의미 있는 내용, 공통된 내용. 자, 10자리를 가지고 10자리를 확인을 하고 우리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나가면 몇 자리로 보일 거라고요? 7자리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의미 있는 문구를 뭐라 달 겁니까, 여러분들? 원이라고 달까요? 7자리밖에 없는데 10자리. 10자리일 때 원을 달지만 7자리를 달면 응? 이렇게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의미 있는 문구를 단다면. 자, 그다음 문자하고 숫자의 그 코드 두 개는 여기 아까 골뱅이라는 요거하고 요 숫자 요거만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내용 다 들어가는 거니까. 네? 오늘 꼭 좀 외우고 계시고요. 다른 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이제 실력 계속 향상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 혹시 여러분들 그 세일스식 대화상자 이렇게 열었잖아요.
자, 마지막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마지막입니다. 셀시 대화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용자 지정만 클릭하시고 잠깐 스톱, 대기. 혹시 오른쪽에 흰색 입력란에 있던 거 제가 지우라 그랬잖아요. 지울 때 그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 다른 것도 있긴 했는데 그 많은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G 슬래시 표준. 이 녀석의 의미가 뭐냐고요? 아까 골뱅이가 뭐라 그랬죠? 골뱅이 코드의 의미가. 문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숫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표시입니다. 숫자 데이터.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있으면 원. 그러면 이 형태 그대로 나타내 준다는 이야기. 이 형태 그대로. 그리고 원만 하나 더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일단 이렇게 배웠으니까 키워드가 되는 건 원본의 변형 없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꼴이 바뀐다. 표시 형식 의미.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제공하는 내용이 없으면 직접 만들어서 쓴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골뱅이 코드 외워두시고 숫자 달 때 세 자리마다 첨단위 부분 기호 샤프만 샵샵 제로라는 형태로 쓰시면 되고 소점이 필요하다 뭐 영지 쓰시면 되고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쌍따옴 표문도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무리 없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셀스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셀스식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뭐 표에 대한 서식 스타일, 뭐 표시 형식까지 다 설명드렸으니 이렇게만 배워가지고는 잘 익히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지난 시간 기본 작업 1려도 보셨나요? 자, 기본 작업 2 파일 여시고. 자, 파일명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파일명 선택 아래쪽에 열기 단축 클릭하시든지. 기본 작업 이 시트는 일단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2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재는 36페이지.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은 이 그림은 주어지지 않아요. 이건 그 상관없거든요. 자, 그림 이쪽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기본 작업 2-2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 A1, F1 영역은 이게 셀 범위를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A1부터 F1까지 범위 설정.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라는 내용을 보시고 이제 이걸 빨리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아마 이 내용은 여기서 보셨을 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모양새가 조금 다르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세요. 요 형태만 보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자, 제 화면 잠깐 보실래요? 아마 요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화면 사이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제가 요 아이콘 이렇게 가렸기 때문에 요것만 하고 이렇게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글꼴 HY 경고 글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글꼴 이름 여기 있죠. HY 경고딕 찾으시고 클릭. 실시간 미리 보기라는 용어도 설명드렸죠.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글꼴 크기 16, 16. 글꼴 자 교재 잠깐만요. 글자
잠깐만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자꾸 바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잘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제 설명을 잘 안 들으세요. 자,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럼 그 질문을 할게요. 이 질문에 대답함이 없어.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세일스식 대화 상자를 여시면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나는 잘못된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겠죠. 별로 이렇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기능이었죠? 굵게와 기울인 꼴의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어디에 있자고 지금? 화면상에 지금 보이잖아요. 보이면 그냥 굳이 여기까지 들어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처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굵게 밑줄, 실선, 편이고 여기 이중 밑줄 목록 단수 눌러서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목록에서 클릭을 하시면 사항이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이렇게 초록 색깔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목록에 선택 사항에 대해서. 자, 일단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쉬는 시간이니까 잠깐 저장 단축키 뭐라고요? 컨트롤 S 외우시고 컨트롤 S 저장함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8시 1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